안녕하세요. 최근 델 테크놀로지스 주가 하루 만에 8%나 뛰었어요. 정말 인상적인데요. 이게 보니까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델의 발표, 특히 그 AI 투자 확대 계획을 좋게 보면서 이런 반응이 나온 거더라고요. 네, 과연 이 급등 배경에 뭐가 있는지, 또 전문가들은 델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내용을 좀 깊이 살펴보면서 델의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 가능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그 주가 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재무분석가 발표 내용부터 봐야겠죠? 핵심은 역시 AI 관련 지출을 늘리겠다, 이 구체적인 계획 공개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지금 델이 AI 분야에서 보여줄 잠재력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키뱅크 캐피탈 마켓의 브랜드 니스펠 분석가 분석을 보면 이런 분위기가 잘 드러나는데요. 그 분석가는 델의 핵심 사업부 중 하나죠. 인프라 솔루션 그룹 ISG. 예, IS죠. 네, 이 ISG가 앞으로 엄청 늘어날 AI 관련 지출의 수혜를 입을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AI 관련 지출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서버나 스토리지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기업 고객들이 자체 AI 시스템 구축하려는 수요도 있고요. 당연히. 또 국가 단위의 대규모 AI 프로젝트 투자. 그리고 규모는 작지만 빠르게 크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 소위 티어2라고 하죠. 네네. 이런 업체들의 AI 인프라 투자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니스펠 분석가는 델 ISG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이런 걸로 이런 다양한 수요를 잘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델 전체 매출 전망치도 올려잡았고요. AI 인프라 시장에서 기회가 확실하다, 이렇게 본 거네요. 그럼 델의 또 다른 축인 PC 쪽, 그 클라이언트 솔루션 그룹, CSG는 어떻게 봤어요? 그 부분은 델이 시장 점유율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건 긍정적으로 봤어요. 네. 다만 PC 시장 자체가 워낙 경기를 많이 타는 특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성장에 대해선 좀 조심스러운 시각이었죠. 아하. 그러니까 CSG보다는 ISG의 AI 관련 성장에 더 주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리해보면 ISG 성장 가능성은 높게 보지만 PC 시장 변동성은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총이익 마진 압박이 계속될 거다. 이것도 지적했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과거 평균보다 높다, 이 밸류에이션 지적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볼 점은 대리 가진 성장 잠재력, 특히 경쟁이 덜 치열할 수 있는 특정 하드웨어 분야 기회는 인정해요. 근데 현재 주가가 이미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 점을 꼬집은 거죠. 너무 선반영되어 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앞으로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킬 만한 실질적인 성과를 계속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높은 기업 가치를 유지하거나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AI라는 강력한 엔진은 있는데 수익성 관리랑 높은 기대치 충족, 이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럼 다른 분석가 시각도 좀 볼까요? 레이먼드 제임스의 사이먼 레오폴드 분석가. 이분도 델 성장 목표에 주목했죠. 네. 레오폴드 분석가 역시 델이 제시한 장기 성장 목표, 특히 그 주당 순이익, EPS 성장률을 15%로 잡은 거예요. 15%요? 와, 네. 그리고 매출 성장률도 거의 두 자릿수 가깝게 전망한 거, 이건 매우 인상적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여기서 주당 순이익 EPS는 기업 순이익을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이니까 주식 한 주당 이익을 얼마나 내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높게 성장한다는 건 그만큼 기업 이익 창출 능력이 커진다는 의미죠. 15% EPS 성장률의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 목표라 정말 공격적이네요. 근데 레오폴드 분석가 역시 마진 압박 우려는 똑같이 제기했다고요? 이건 앞서 키뱅크 분석가랑 같은 이야기인가요? 네, 비슷한 맥락의 우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단순히 매출 규모만 커진다고 이익률, 그러니까 매출 대비 이익 비율까지 꼭 따라서 높아지는 건 아니다. 이 점을 지적한 거예요. 특히 델처럼 기존 주력 사업, 예를 들면 PC죠. 이거랑 새롭게 뜨는 고성장 사업, AI 서버 같은 거요. 이 둘의 수익 구조가 다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매출이 크게 늘어도 전체 이익률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게 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AI 서버 시장, 성장 속도 엄청 빠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시장 선점하려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 있고요.
또 초기에는 R&D나 생산 설비 투자 비용도 많이 들 수 있잖아요. 아, 비용 문제가 있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AI 서버 매출 비중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았던 기존 사업 효과가 희석되면서 회사 전체 평균 이익률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레오폴드 분석가는 바로 이 믹스 변화에 따른 마진 압박 가능성을 지적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대리 전체 장기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7-9%로 확 올렸는데도 마진 걱정이 계속 나오는 거군요. 분석 내용을 보니까 ISG 성장 목표는 올렸는데 CSG 전망은 그대로 뒀다는 것도 결국 AI 중심의 ISG에 집중하겠다는 전략 방향을 보여주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네오폴드 분석가는 델에 대해 시장 수익률 상회, 아웃퍼폼, 그러니까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거다, 이 투자 의견을 유지했고요. 네. 델이 어디에 힘을 싣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분석이죠. AI라는 큰 파도에 올라타서 성장을 가속화하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수익성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게 핵심 과제라는 점도 동시에 보여주는 거고요. 이번에 모건 스탠리의 에릭 우드링 분석가 의견을 좀 보죠. 이분 역시 델의 새로운 장기 매출 성장 목표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강력한 AI 서버 예측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했다고요. 네, 우드링 분석가는 특히 AI 서버 분야 잠재력을 더 깊게 봤어요.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그가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점검해 봤는데 델 경영진이 제시한 AI 서버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 CAGR 목표치가 25%거든요. 25%요? 네. 근데 실제 성장률은 그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 업사이드가 있다는 거죠. 연평균 25%도 엄청난데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요? 와, 놀라운데요. 여기서 그 연평균 성장률 CAGR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한 번만 더 짚어주시겠어요? CAGR, 그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인데 여러 해 동안의 성장률을 복리 개념으로 환산해서 평균을 낸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 매출이 3년 만에 100억에서 200억, 2배가 됐다면 그냥 산술 평균하면 매년 한 33%씩 큰 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복리 효과를 고려한 CAGR로 계산하면 매년 약 26%씩 꾸준히 성장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매년 성장률이 좀 들쭉날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CAGR을 보면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아하. 우드링 분석가는 델 AI 서버 매출이 앞으로 몇 년간 매년 평균 25%를 넘어서는 성장을 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 설명 감사합니다. 명확해졌네요. 정말 대단한 성장 전망인데, 근데 우드링 분석가도 마진 압박 가능성은 언급했죠. 네, 그 점은 다른 분석가들이랑 마찬가지로 지적했어요. AI 서버처럼 상대적으로 마진이 좀 낮을 수 있는 제품 판매 비중이 커지면 전체 수익성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역시 그 문제는 공통적이군요. 근데 여기서 좀 긍정적인 점은 우드링 분석가는 델의 핵심 사업부 ISG랑 CSG 내에서 하는 다른 노력들 있잖아요. 다른 노력들이요? 예를 들면요? 비용 절감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고부가가치 서비스 판매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마진 압박을 어느 정도는 상쇄하거나 완화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한 거죠. 아, 다른 부분에서 만회할 수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 등급하고 목표 주가 144달러를 제시했어요. 144달러요? 근데 특히 인상적인 건 모든 게 아주 잘 풀리는 최상의 시나리오, 소위 불 케이스를 가정하면 목표 주가가 196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봤다는 점이에요. 와, 196달러요? 그건 정말 바로 그 지점이 AI가 델의 기업 가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파급력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물론 196달러는 말 그대로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지만요. 그래도 시장이 델의 AI 전략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의 크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 분석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쭉 살펴봤습니다. 델 주가가 최근 급등한 건 분명 AI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감 덕분이고 특히 서버, 스토리지 같은 인프라 솔루션, ISG 부문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다수의 분석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 이게 확인됐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뭘 핵심으로 봐야 할까요? 요약하자면 델은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전환기를 맞아서 상당한 사업적 기회를 잡았다. 이게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AI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추세는 대략에 분명 큰 호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거의 모든 분석가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바로 마진 압박의 문제입니다. 결국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수익성도 지켜야 하는 어찌 보면 기업 경영의 영원한 숙제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AI 서버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매출을 크게 늘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수익성까지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아주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아까 키뱅크의 니스펠 분석가가 지적했듯이 현재 주가에는 이미 미래 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부담이 되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실제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상황을 보실 때 단순히 대리라는 한 기업의 실적에만 딱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AI 기술 확산이라는 더 큰 판 위에서 전체 하드웨어 산업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델 같은 기업들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이걸 함께 조망해 보시면 더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 움직임도 같이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예를 들어 경쟁사인 HP나 레노버 같은 회사들은 이 AI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AI 칩 선두주자랑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걸 같이 살펴보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델 테크놀로지스는 AI라는 메가 트렌드 속에서 분명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고 월스트리트의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높은 성장 목표 달성과 함께 수익성 관리라는 쉽지 않은 과제 역시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델의 사례는 현재 AI 시대를 맞이하는 수많은 기술 기업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혁신적인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수익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 문제가 기업의 장기적인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델이 AI 시장에서 강력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면서 동시에 이 마진 문제라는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보는 것, 이게 앞으로 시장을 읽는데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정말 지켜볼 만하겠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델을 포함해서 여러 기업들이 AI 서버 시장에 막 뛰어들면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쟁이 심해지겠죠. 이런 하드웨어 경쟁 심화가 과연 기술 생태계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서버에 들어가는 부품 공급하는 회사들, 혹은 AI 모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아니면 이 서버들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업들, 이런 다양한 플레이어들에게 이런 변화가 새로운 기회가 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위협 요인이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이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